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글쓰는 강의를 맡고 있는 남인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쓰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사춘기 엄마들 어디에도 풀 수 없는 그 소갈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제가 우선 같이 한번 풀어보자.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라는 사춘기 엄마의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일단 이 책을 보니까요. 네. 제목부터가 네.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예요. 책 제목에 특히나 이제 자녀 교육에 관련한 책에 이 오장육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사실 뭐 처음이기도 하고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책인가요? 책 제목을 붙이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춘기 엄마 되면요. 속이 터져요. 속 터져. 이래서 내 오장육부 아마 보면 까맣게 다 썩었을 거다. 내 속이 썩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제목이고요. 이걸 맨 처음에 쓰기로 한 게 제가 이제 사춘기 엄마 5년 차거든요. 그럼 5년 차 정도면은 이제 지금 약간 말기예요. 말기인데 2024년도에 이제 출판사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수다를 떨다가 진짜 나 사춘기라 너무너무 힘들어. 사춘기 엄마 정말 오장육부는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 계신 그 편집장님도 사춘기 엄마셨어요. 그래서 어머, 내 오장육부도 썩어 나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갖고 둘이 손잡고 막 울은 거죠. 그래서 사춘기 엄마 오장육부 얘기 한번 써볼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해갖고 준비를 한 건데 이게 금방 안 써지더라고요. 한 곡지 쓰다가 막 엉엉엉엉 울고, 한 곡지 쓰다가 애랑 싸우러 나가고, 한 곡지 쓰다가 막 또 집안이 막 난리가 나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거 쓰는 데만 해도 지금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짧은데 쓰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쓰고 나면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심해갖고 갑자기 막 내가 그나마 평정을 좀 지키고 있었는데 사춘기 아이에 대해서 다시 쓰려고 하면은 막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 쓰나미가 게 있어요. 막 시커먼 게 올라와요. 막 미움, 절망. 그래도 사랑해줘야지. 나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막 불안, 막 이런 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혼자서 감당하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사춘기 엄마는 세상에 분명 나 말고도 엄청 많을 텐데 각자 도생을 해요. 어디다가 내 새끼 욕도 못하겠고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내가 못 키운 것 같고 내가 잘못 키워서 애가 사춘기가 저렇게 세게 온 것 같고 속 터지는데 어디다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체면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속이 훨씬 편해지더라. 그리고 요즘은요, 공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실행이 안 돼요. 왕사남 인기 많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모두 다 같은 공간에 보여서 같은 포인트에서 빵 터져 웃고 같은 포인트에서 울고 하는 그 집단의 경험이 너무 힐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방에서 자기 가슴을 쥐어 뜯어가면서 내 오장육부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 썩었어 막 이런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각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엄마들하고 같이 만나서 나도 울고 있는데 나만 우는 게 아니는구나. 나만 우는 게 아니야. 남이네 저 여자도 울고 있었네. 세상에 나 말고 우는 여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게 되게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얘가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학원 설명회를 잘 안 가게 돼요. 가서 내가 정보 물어봤자 뭐해. 얘가 안 갈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뭐 K목 어쩌대, 뭐 어디 경시대 어쩌대, 뭐 학교 막 여기 이거 빨리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대. 이런 모임도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내가 알아보면 뭐해. 우리 애는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만 만나게 되냐면 눈이 짓무른 엄마들. 전화해보면 이미 목소리가 가 있어. 미네야 하면서 울고 있어. 그래서 언니 울고 있네. 또 울고 있네. 그래서 나도 울고 있어. 그래서 언니 커피나 마시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언니들을 만나서 1대1로만 만나요. 이 언니하고 만나고 저 동생하고 만나고 그래서 내 새끼 욕을 실컷 하는 거죠. 그러면 좀 풀어져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너도 우니? 나도 운다. 이 공감대의 형성을 하는 치유의 시간이 사춘기 엄마, 불쌍한 이 엄마들한테 필요하다. 나는 내가 불쌍해서 썼어요. 내가 너무 가여워서.
아빠시잖아요. 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야, 그 정도라고 뭐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드냐? 일단 좀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5년차 사춘기 5년차의 엄마? 사춘기 엄마 5년차? 사춘기 엄마 5년차라고 아유, 하셨는데. 자랑이다. 아주 그냥 예. 자랑이야. 근데 사춘기, 그거 이제 딱 언제부터 사춘기다 이렇게 딱 규정 짓기는 사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규정 짓는 거죠? 자, 사람마다 타이밍은 달라요. 음. 그런데 우리 PD님, 우리 선생님 기생수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네, 압니다. 아시죠? 네. 그게 이제 더 그레이로 넷플릭스에 드라마도 했었죠. 네. 기생수를 보면요, 외계에서 작은 외계 생명체가 와갖고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 순간 외형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싹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내 누나야.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눈이 아니야. 누나의 눈빛이 아니야. 눈 알은 누나 건데 눈빛이 누나가 아니야.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의 동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느낌이 아이한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내 딸이었어. 내 딸이었는데 애가 갑자기 뭔가 싹 바뀌었어요. 지나가는데 낯선 느낌이 들어요. 뭔가 쌩한데 뭔가 더 예전에 그 느낌하고 엄마는 동물적 감각이 좀 있거든요. 얘한테 낯선 느낌이 든다. 근데 걔가 나는 너의 딸이 아니다 라는 걸 온몸으로 오라로 뿜어내요. 무슨 엄마가 해준 밥을 안 먹어. 집밥을 안 드세요. 불닭볶음면 이런 것만 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방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 왜 쓰레기 청소 안 돼갖고 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집 있잖아요. 막 사람들 가서 막 다 치워내야 되는 것처럼 막 빨래랑 뭐랑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 있고 막 컵라면 며칠 된 거 이렇게 차에 쌓여 있는 거 안 내놓고 막 캔 같은 거 다 막 무더기로 모여 있고 근데 집 안에 못 들어오게 해. 냄새는 쿰쿰한데 이러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했던 거.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서 시장 보고 이마트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아침에 학교 잘 가는 거 사람이 루틴하게 분명히 했었던 일인데 안 하기 시작해요. 하기 싫은데, 배질 건데, 안 하고 싶은데 누워있는 거야. 학원에 도착해 있어야 될 시간인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학교에 지금 가야 하려면 일어날 시간인데 세수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질 않아요. 잘 씻지 않아요. 여러 가지 행동 양태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내 딸인데 뭔가 동물로 치면 곤충으로 치면 무슨 변태기를 겪고 있는가? 애벌레가 번데기로 정말 어떤 모양적인 외형적인 형질 변경이나 습성 변경이 되고 있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당황하죠. 이거 뭐다? 이상하다. 저거 내 딸인데 내 딸이 아닌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춘기란 그것은 사춘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보면 그것은 미친 것이거나 악령이 깃들었던 것인거나 악마가 저기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똑 정신병이다. 저희 어머니가 사춘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는데 제가 믿지 않았거든요. 무슨 그런 짓이야 그랬는데 약간 애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미친 거 아닌가 쟤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종종 있었어요. 이걸 제 아이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미쳤다는 거 생각은 한 적은 없는데 막 진짜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는 때는 굉장히 많았죠. 너무 이해. 그 심정이 바로 엄마의 오장육부예요. 자, 사춘기 엄마의 오장육부는 어떻게 됐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모든 엄마. 한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사춘기 엄마 오장육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어? 그러면 썩었지. 터졌지. 녹았지. 다 이렇게 나와요, 엄마들한테는. 그래서 제목이 사춘기 오장육부예요. 요것만 보면 사춘기 때고 엄마의 오장육부 보면 어떤 분은 뭐야, 해부학 책이야? 엄마 오장육부는 좀 다르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나 속 터진다 소리예요. 나 속 터진다. 근데 이 속 터지는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 누구하고 상담하겠어요? 나 속 터지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같이 속 터져보자고. 같이 속 터지면 좀 나서져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속 터지면 조금 낫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왜 책 제목에 오장육부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요즘 10대들을 보면은 야 요즘 애들은 더해 우리 때랑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작가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미친 짓
그 미친 짓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시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때는 면도날 씹는 언니도 있었고요. 그렇죠, 있었죠. 네, 본드 보는 언니도 있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그거 씩 하는 거 그거 냄새 맡는 언니도 있었고요. 그거 막 골목에서 발견하면 얼른 튀어야지. 그 언니한테 잡히면 이제 삥땅 뜯기고 무서울고 살벌한 언니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사춘기하고는 약간 뭐랄까 조금 결이 다르달까. 옛날에 사춘기는 밖으로 뭔가 발산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자폐적인 사춘기가 많아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단절. 그럼 아니면 가상의 세계에 너무 지나친 몰입. 애가 여기 허상만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아예 저기로 들어가 버려 있는 느낌이에요. 내 새끼를 내가 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전문가분들 되게 많이 만나보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애 사춘기 때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전문가분들. 그리고 조언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책도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미션을 클리어할 것인가.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 사춘기를 제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서 엄마의 힘으로 얘를 어떻게 잘해보겠다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한테 뭐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튜브도 아이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부모님 사춘기 아이한테 이렇게 하세요. 네, 그렇죠. 부모님 사춘기 아이한테 이렇게 하세요. 따라 해봤어요.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내가 무슨 보살입니까? 그거는 진짜 보살 할머니가 봐도 힘들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0개의 답안지가 있는 거야. 이게 공통 솔루션은 정말 한 2, 3%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나는 나만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조금 잘 버티고 건강하고 엄마가 쓰러지지 말아야 돼. 쓰러지지 않으려면 나는 누군가하고 이거를 나눠야겠어. 나 혼자 골마가는 거는 나 혼자서 만군, 천만군하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나 혼자 막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나 말고도 옆에 섀도우 엄마들이 쫙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그 여자들 같이 손잡고 나보다 이긴 엄마들도 있을 거 아니야. 먼저 경험한 엄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여자들이 이긴 거를 보고 따라갈 수 있겠다. 난 힘 좀 챙기려고 이거 쓰면서 기받으려고 스스로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강력한 연대가 좀 예. 느끼는. 엄마들은요. 아빠는 잘 몰라. 엄마들은 우리는 고양이도 아닌데 공동 육아의 습성이 있어요. 저 뭐랄까 아기가 나는 공부만 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기가 나왔거든요. 아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아니 뭐 아기가 나왔는데 처음 키워보셨잖아요. 흐물흐물 하잖아요. 이거 반숙이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떡애기가 열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밤새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면서 어떡하지? 그러면 맘카페 가서 애가 지금 뭣도 먹이고 3시간 지나서 뭣도 먹이고 했는데 열이 안 내려요. 그러면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 비슷한 사례를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 달려있는 거나 뭐 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애가 기침이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기침이 끊이질 않아. 기침이 계속하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같이 잠을 못 자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약간 체스트 여기 크림 같은 거 발라주거나 등에 발라주거나 이렇게 하면 또 잠을 잘 잔다는 거야. 그리고 애가 자꾸 감기에 걸리고 배앓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복대를 또 사주래 엄마들이. 책에 없는 건데 그걸 해줬더니 또 애가 좀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집단 모성이야. 집단 지성이자 모성인 어떤 안 보이는 어떤 일루미나티가 있어. 엄마들이 일루미나티가 있어. 나는 거기에 의지해서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 혼자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나 혼자 못난 것 같아 울고 있는 엄마가 있으면 이 책 읽으면서 너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엄마가 이거 해야지, 이런 솔루션을 해야지, 엄마가 잘못했네,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애를 그렇게 쪼았으니 애가 사춘기가 오지. 요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충고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1000개의 답안이 있다고. 내 새끼의 답안은 그 1000개가 아니라 1001개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버티는 힘이 가장 중요한 건데 버티고 지지하는 힘을 찾기 위해서는 엄마들의 심적인 공동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제시 안 해요. 이렇게 하세요. 뭐 훈육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투를 쓰면 사춘기 아이가 착해집니다. 그렇죠. 예. 이러이러한 말을 들은 아이는 사춘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변화된 아이.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럼 이 책은 그냥 어딘가에 내 주변 어딘가에 놓고 이렇게 속상할 때마다 같이 네. 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보통 엄마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요. 화는 이렇게 치닫는 성질이 있잖아요. 왜 한의원에도 가면 저 한의원 선생님이 용한 명의를 찾아가서 저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약 좀 줘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저 진맥을 짚어보시더니 여기 있는 그 온열이랑 화가 지금 다 여기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편두통이 생긴 거래요. 그래서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춘기 엄마로서 내가 한창 그 질주 가도를 달릴 때였어요. 화라는 것은 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이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애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집안에서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아빠 피해를 보셨을걸요? 아버지도 전쟁 났다, 무섭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조용히 제 방으로 가죠. 그때 아빠는 갈 곳이라도 있지. 그때 엄마는 맞아요. 이 동굴로 들어가라. 이 책으로 들어가라. 엄마가 진짜 갈 곳이 없더라고요. 엄마 갈 곳이 없어요. 오롯이 그걸 다 받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냥 회사로 도망가면 되고 제 방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엄마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좀 오전에 미팅을 하고 왔는데 한 회사 중역분이세요. 아드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이 되셨대요. 그런데 사춘기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아빠예요. 아빠는 집에 가서 이제 싸우고 있다. 와이프하고 아들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유턴해서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싹 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나기를 이렇게 가만히 본인은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이제 핸드폰 보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들한테 PC방 가지 마라. 왜 거길 가느냐. 그리고 PC방 간다고 자꾸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핑계를 대서 너 돈 그렇게 빼가갖고 PC방 가서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싸우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아드님이 카톡으로 아빠 나 PC방 가기 돈 좀 줘. 그래서 아빠는 또 이렇게 토스로 쏴줬다는 거예요. 아빠는 또 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엄마가 뭐 알면 싫어하실 텐데 근데 이제 아빠한테는 그게 또 별게 아닌 느낌인 거죠. 그래갖고 아들이 돈 없어서 기죽는 것보다 낫다고 엄마는 뜯어 말리고 엄마는 싸우고 있고 아빠는 뒤에서 돈 전송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 앞에서 싸우는 우리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폭력배 그 무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전투 맨 앞에 나와 있는 뭐라고 해요? 전투하는 그 사람 느낌이에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아빠가 해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빠는 약간 쿠션 먹고 충격 2차로 들어가요. 근데 아들인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어. 별게 다 있어요, 사춘기는. 선생님 신고는 안 당해봤죠? 요즘 애들 또 똑똑해갖고 신고하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부부가 같이 신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부가 같이 30시간 교육 그걸 받았어요. 아니 그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가요? 네, 딸내미가 이제 담배를 피길래 담배를 뺏어갖고 부러뜨리고 아니면 담배를 한 10개 배가고 너 한 펴보라 하든지 막 해서 담배를 갖고 실갱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손이 막 두드려 팬 건 아니고 손이 한번 나갔대요. 그랬더니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데 여기에는 보통 한 명이 애하고 싸우면 한 명은 말리거든요. 근데 이제 둘 다 엄마 아빠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두 분 다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이 딸내미가 바로 신고를 해갖고 이제 가갖고 그래서 우리 그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30시간 교육명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30시간 둘이 같이 손잡고 교육 들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은 자식새끼 필요 없다. 교육 듣는 김에 우리 부부관계나 다져보자. 그래서 교육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 케이스도 얘기해 주셨는데 왠지 그냥 교수님은 그냥
시 읽으시고, 어머나. 뭐 글 이렇게 좀 쓰시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글 쓰시고. 어머, 그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 조금 들어보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막 가늠도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거 오픈해도 되나 몰라. 예. 저는 제가 가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선생님이. 혹시 나이. 근데 얘기를 하자면, 이제 큰애는 이 영상을 절대 보면 안 돼요.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밑에 자막. 절대 금지라고 제발 좀 써줘. 아, 제발 좀. 그 남인의 자식은 보지 마라. 그리고 남인의 자식의 친구들 보지 마라. 제발 써. 진짜 그래야 되겠네. 큰일 나겠네. 이거 보지 마라. 근데 큰애는 중1 때부터 시게 왔어요. 중1부터 시게 와갖고 고1 끝날 때쯤에 끝났어요. 지금은 손 잡아도 채트리지 않아요. 그런 게 약간의 사인 같은 거거든요. 요즘은 엄마한테 와서 말도 먼저 걸어줘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을 먼저 걸어주세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둘째 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중1 들어가셨어요. 왜 5년 터울로 났는지 나는 정말. 5년이 딱 끝나니까 둘째가 시작이 되네요. 나 10년 해야 될까 봐요, 사춘기. 차라리 확 한 번에 몰아가든가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나 봐요. 근데 한 번에 몰아가는 엄마들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할 짓은 못 되더라고요. 네. 죽을 만큼 힘든 엄마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니, 뭐 실례가 안 돼. 도대체 어떤 정도까지 했길래 엄마가 직접 집을 나가는 거예요? 우선 그게 뭔가 사건이 큰 게 아니고요. 약간 만성질환처럼 계속 쌓여요. 꼴 보기 싫다. 세상에 내가 저런 꼴까지 봐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러나. 사람을 이렇게 무시를 하나. 내가 너무 무시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나 밖에 나가면 무시 안 당해요. 근데 세상에서 나를 제일 무시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애들이에요. 맞아요. 정말 내가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말 한마디 건 게 무슨 죄예요? 학교 잘 다녀왔어?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렇게 승질 낼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학교 잘 다녀왔어 했더니 말 시키지 말았잖아. 막 이런 거는 예사예요. 이런 건 이제 흠집도 안 나, 나는. 근데 예를 들어 안 일어나는 거,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먹어야 될 걸 안 먹는 거, 자야 될 시간에 안 자는 거. 그러니까 뭔가가 다 아닌 거예요. 하나라도 뭔가를 해주면 내가 그거를 위안 삼아 갈 텐데 의식주 뭐든 하나도 다 노예요. 안 먹어, 안 자, 안 일어나, 안 가, 안 와, 안 해. 모든 게 노야. 그러면요, 그게 아니야, 안 해가 막 이렇게 와서 나는 고슴도치처럼 여기 막 화살이 다다다다닥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큰애하고 둘째하고 거의 싸움을 하는데 막 날라차기가 나오고 막 서로 막 말로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으렁거리고 막 그리고 둘이 겨우 막 주먹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근데 그때 애들 둘이 거실에서 막 난투를 벌이는데 말리다 나 분명히 말렸거든요. 소리도 질렀거든요. 나 우리 동생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누구야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아. 막 저 중정에 쩌렁쩌렁 울릴 것 같아. 나 못 살겠다.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들 싸우는 게 갑자기 현실감 없이 점점 멀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멍해지고 이건 영화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내복 입고 있었거든요. 내복 입는데 핸드폰하고 잠바만 챙겨갖고 바로 튀어나갔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먹이를 발견한 고양이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갔어요. 아무도 날 못 잡았어. 그래서 애들은 다 싸우다가 서로 쥐어뜯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있다가 날 쳐다보고 아빠는 막 이러고 그러고 나간 거죠.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전화를 꺼버렸죠. 전화를 꺼버리고 여기는 살 곳이 아니야. 이건 나의 삶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곳에서는 못 살겠어. 생각이 들어서 외롭고 힘들 때 사람이 어디가 떠오르냐. 한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무조건 가까운 한강 고수부지로 가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보통 영화에서는 택시 운전수님이 기사님이 무슨 일 있으세요? 힘드셔도 참으세요.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저씨 아무것도 안 물어보셔. 그냥 바로 갖다 주시더라고 나를. 그래서 내렸어요. 3월 중순인데 와 3월 중순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았어요. 러닝크루도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정말 띄엄띄엄 있는데 화장실이 폐쇄가 돼 있는데 그렇게 많아. 나중에는 화장실 갈 곳이 없어서 왔어요. 내가 진짜 물도 만져봤어요. 여기 들어가 말어 하면서 물도 만져봤어요. 왜냐면 난 너무 화가 나는 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걸 이렇게 감당을 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잠바 벗어서 막 돌리기도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 막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바람 맞으면서 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막상 나가면 할 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밤에 한강 3월 밤바람이 겁나게 쳐요. 맞아요. 칼바람 불어갖고 저 되게 후회했어요. 음. 왜 여기 왔지? 근데 좋은 곳 알려드릴게요. 어머님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저처럼 한강 가지 마세요. 가서 먹을 거는 편의점 라면밖에 없어요. 찜질방 가세요. 찜질방. 그리고 카드는 제가 남편 카드를 좀 쓰거든요. 자기 카드를 꼭 챙겨 다녀야 돼요. 남편이 찜질방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추적이 되니까. 그리고 안심해. 애들이 엄마 어디 에이, 찜질방 가서 잘 안심해. 있네. 그래서 겁을 좀 주려면 내 카드 들고 삼성페이를 이제 안에 심던가 해서 찜질방 가갖고 계란 탁 먹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찜질하고 독소를 빼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한강을 갔나 몰라. 좀 힐링이 되시던가요? 갔다 오니까 그나마? 애들이 조금 겁을 먹었죠. 근데 24시간도 안 갔는데요. 남편만 겁먹었어요. 우리 불쌍한 남편은 무슨 그죠. 죄예요. 그죠. 남편분이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춘기 왔을 때 두고 보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걔를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걔는 나하고 별개의 독립적인 개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사랑하지만 사랑을 내가 너한테 집착으로 보여주진 않을게. 이거를 마음에 품고 그냥 너를 지켜봐만 줄게 라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가장 힘든 자세예요. 왜냐면요, 저는 아기가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기가 우는 소리만 들려도 어렸을 때 어떻게 반응이 됐냐면 이렇게 자고 있다가도 어디서 고양이 소리만 들려도 고양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분명히 학교가 있어. 근데 어디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게 돼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방식으로 10여 년간이 나한테는 완전히 굳어졌는데 얘가 쓰러지면요 혼자 일어나게 내버려 둬야 좋은 엄마래요. 근데 저는 몸이 가는 걸 어떡해. 애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털어주고 했었거든요. 손 잡아주고 같이 다니는 거. 얘한테 키 높이를 눈높이를 맞춰서 얘가 작을 때는 나도 무릎을 꿇고 제가 진짜 무릎을 제일 많이 꿇어본 사람이 제 자식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꿇지 않았던 무릎을 정말 성모님하고 자식한테 제일 많이 꿇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애가 뭔가 조금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이거 아닌데?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가 삐딱선을 탔는데 그거를 그래 엄마 진정한 모습은 너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지 라고 지켜볼 수 있는 엄마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는 데까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아빠의 무책임함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당시에 생각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아빠들 그런 소리 정말 많이 해요. 그냥 내버려 둬라. 놔두면 나중에 시간 되면 알아서 하겠지. 지가 하겠지. 다 우리도 다 겪지 않았냐 뭐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보세요. 첫째를 키울 때 첫째가 막 아프고 막 자지러지듯이 막 기침을 하고 원인도 모르고 배앓이를 하고 막 영아 산통을 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약간 패닉이 생겨요. 어떡하지 밤새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다 해보고 내가 할머니가 돼서 손주를 키울 때는 아기가 울어? 그러면은 에이 울다 죽는 애기는 없다. 느긋해질 수 있을 그죠. 것 같아요. 애기가 넘어져? 에이 넘어져. 저 정도 넘어지면 튼튼해지는 거야. 애기가 감기 걸려서 밥도 못 먹고 애들 막 장염으로 막 설설 축축해? 아프면 키가 큰단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첫애의 사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한텐 처음이니까
이거 정말로 사람들이 기다리면 된다는데 기다리면 정말 될까? 끝나는 날이 오긴 할까? 이게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애한테 독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조바심이 생겨요. 그래서 첫애 사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조금 다르게 보면 엄마의 욕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죠. 예. 엄마가 좀 더 쿨레 진동하고 약간 좀 더 이성적이고 그러면은 뭐 지팔지꼴이지 뭐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 시기는 누구한테나 오는 거야. 당연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님을 저는 되게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리고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본전이 생각나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가 낳아달라고는 안 했지만 4살 찍고 낳았어요. 흉이 아직도 있잖아요. 지가 키워달라고는 안 했지만 저는 나의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30, 40대를 얘한테 다 올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한테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얘한테 돈을 부었어요.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하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많이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애가 잘 되면 잘 됐지 갑자기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궤도 이탈을 할 줄을 몰랐거든요.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 우주선이 궤도에 안 올라가고 다시 탈주하는 걸 보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바심 내기 시작하면 애하고 싸우게 됩니다. 험한 말을 하게 돼요. 험한 말을 하면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안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깨문 적도 있어요. 이불을 말을 안 하려고 이불을 입에 넣고 막 그렇게 깨문 적도 있고 뭔가를 때릴 게 필요하더라고요. 때릴 게 필요해서 매트리스 막 그다음에 양압기 막 저 되게 압이 좋아요. 양압기 그다음에 이제 곰 비틀기 피부과 가면 이제 뭐 레이저 받을 때 아플 때 곰 주거든요. 인형 비틀으라고 인형 주거든요. 그래서 인형 비틀기 막 이런 거 하면서 험한 말 안 하려고. 왜냐? 제 3, 40대는 나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잠깐 어디 갔다 올 거라는 걸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걸 믿고 내 자식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두 가지 남인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악한 남인애는 가서 너 본전 찾아. 너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쟤가 너한테 저럴 수가 있어. 본전 찾으라는 남인애가 있고 너는 어른이야. 기다려. 참아야 돼. 라고 하는 남인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인애가 이 본전 찾아 남인애를 데리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힘들어? 금단 증상 같은 게 나와. 그러면 막 이불을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싸우면 상처 주니까. 내가 상처받는 게 낫지 나중에 걔 잠든 다음에 내가 걔 상처 줬다 생각하면 앞만 미운 사춘기 자식이어도 마음이 또 아파요. 그리고 저는 공부면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경쟁 사회가 너무너무 심한데 작년에 제 제자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200대 1이었대요. 200대 1. 근데 10명도 안 뽑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너가 지금 쌓아 올려가야 될 텐데 오히려 깎아먹고 있다 생각이 들면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위기감이 들어요. 제가 지금 경로를 이탈했으니까 쟤를 어떻게든 고삐를 쥐고 여기 다시 끌고 와야 제 미래에 제가 뭐라도 밤벌이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별 생각이 다 돼요. 얘 이렇게 내비둬서 아빠는 그냥 내비두래. 이렇게 그냥 어차피 다 하게끔 돼 있어. 친정엄마도 그냥 내비두래요. 야, 지 밥그릇은 지가 차고 나는 거란다. 근데 내한테 들어오는 풍문은 다 흉문이에요. 200대 1이래. 뭐 이번에 뭐 애들 뭐 다 못했대. 그래서 뭐 지금 뭐 실업자가 몇 명이래. 청년 실업자가 뭐 구직난이 뭐 없고 경제가 뭐 어떻고 AGI 나오면 이제 끝난 거래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내 새끼 얼른 일어나서 너 지금 막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뭐라도 할 텐데 애미 늙으면 내가 언제까지 너 밥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조바심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대로 지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쟁 사회가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라는 믿음이 누군가 미래를 갔다 와서 나한테 알려주면 난 사춘기 아이하고 잘 지낼 자신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경쟁이 이렇게 심한데 언제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엄마도 사는 걸 보니까 제가 되게 워라밸이 없거든요. 맨날 아프거든요. 그래서 엄마 뭐 이렇게 사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런데 왜 나보고 열심히 학교 가라고 그래?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요.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겠죠. 그 많은 망언들을 지는 기억을 못하길 바랍니다. 교수님 아이는 뭘 하고 싶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 넌 하고 싶은 게 없구나. 그냥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근데 이제 좀 초탈했어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수 있지. 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까 뭐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집을 나가기도 하시고 뭐 고민형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결론은 엄마가 잘 살아야 돼요. 엄마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걔한테 엄마는 날 신경 안 쓰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엄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사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게 엄마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고 보면 이런 거예요. 어디 매장을 갔는데 A라는 레스토랑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야. B라는 레스토랑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디 가서 줄 서고 싶으세요? A잖아요. 그렇죠? 클럽에 딱 갔는데 홍대 클럽데이에 갔는데 맨 왼쪽 가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막 사람들 막 야호 막 울랄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재밌겠다. 나도 가보고 싶잖아요. 클럽을 안 가봐가지고. 그렇죠. 자, 상상을 해보시면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저하고 남편하고 재밌게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신랑하고 나하고 애가 오든 안 오든 이제는 보고서는 여보 저거 재밌잖아. 야 저때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지. 막 하면서 이렇게 여보 외계인 있어? 외계인 있는 것 같아. 외계인 어디 있어? 막 야 사실은 태평양 한가운데 외계인 살고 있을 수도 있대. 이런 음모로 해서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아빠랑 저랑 이제 주식을 해요. 주식을 해서 얼마 벌었어? 아싸! 막 이런 거 해요. 오늘 5만 원 벌었어? 막 이런 거 해요. 둘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애가 처음에는 내가 말을 걸려고 다가가면은 막 나를 막 사람 막 전염병 환자처럼 막 나를 막 멀리 하더니만 이제는 나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티키타카해서 막 둘이 막 방구 먹이고 막 농담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지가 좀 와요. 내가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있으면 저 집 재밌네. 저 클럽 한번 가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뭐 하거나 그냥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를 해야지 그게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요즘 그래서 빠질 수 있는 드라마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얘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얘가 나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시를 받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해. 얘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쳐다본다? 방 노크를 했는데 똑똑똑 두드리고 허락을 안 받고 문 연다? 그럼 난리가 나요. 왜 내 방에 노크하고 나서 자기가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들어왔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들어갈 일을 최대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약간 유체이탈로 내 정신을 삼체로 보내자. 내 정신을 여기로 보내자. 드라마로 보내자. 그래서 난 오히려 드라마 보고 있는데 걔가 와갖고 뭐 결석계 뭐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나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엄마 이거 보고 올려놔. 거기다 해줄게. 그러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밀당이라고 하죠. 아이와 어느 정도 밀당을 해야 된다. 네. 쫓아가면 버림받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이게 좋은 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도 없이 이렇게 뭔가 사줬던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나를 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아니시군요. 네. 네. 위험한 발언을 하신다. 근데 한도 없이 나를 사주던 남자가 있더라고요. 쿠키도 사주고 자꾸 뭘 먹이려고 하고 막 지나가면 저거 안 필요해 막 물어보고. 그 남자는 내가 버리려고 해도 나를 쫓아오더라고요. 이 밀당인 거예요. 밀당해서 내가 얘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밀당해서 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귀고 있어. 헤어졌어. 최고의 복수가 뭐예요? 내가 더 건강하게, 예쁘게, 활기차게 입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가 다시 올라올 때도 있어요. 밀당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지금 PD님이 지금 보고 계셔. 아니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자식한테 적용이 될까? 네, 그리고 약간 좀 자식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막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자식한테 그러면 끊임없이 헌신을 하는 어머님들 초이스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 애한테 모든 걸 다 주고 나중에 애를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는 마음을 잡고 나는 너한테 끌려다니지만은 않을게라는 포지션을 자꾸 취해야 내가 걔한테 지나치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지 않게 돼요. 제가 사춘기 아이가 있을 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무 사랑해서 24시간 내내 걔 생각만 하게 돼요. 근데 나는 내 생각도 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생각을 좀 해야 사람이 유지가 돼요. 근데 신생아 키울 때는 24시간 엄마가 아기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때 엄마가 정신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일감 출근한다. 그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출근할 수 있다는 거. 어디 일감이 들어왔다는 거. 걔를 잠시 잊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하면 그리고 너무 많이 이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나는 내 새끼를 미워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저도 제 아내한테 되게 미안해지는 순간이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그럼요. 예, 너무 많이 사랑해서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남자라면 보세요. 너무 나쁜 남자가 그러니까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또 있으세요. 제가 약간 그런 과였거든요. 나쁜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그런 dangerous하다. 저 사람 나쁜 남자다. 근데 그렇게 또 매력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뭘 안 줘도 계속 그 남자한테 이제 약간 끌리는데 결국은 내가 불행해지잖아요. 나쁜 남자랑 오래 만나면. 남자라면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를 너무 많이 미워하면 나의 인생이 부정이 되는 느낌이 돼요. 약간 나쁜 남자랑 결혼을 살다가 이 남자는 구제가 안 된다. 이혼 숙녀 캠프 가서 이혼을 하자.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새 출발할 자신이 있어요. 그때 내가 실수했던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자식하고 내가 완전히 관계가 절단이 났어요. 그래갖고 얘하고는 절연해서 다시는 안 봐. 라고 하면은 새 출발해야지가 전혀 안 돼요. 걔는 내 반이었고 내 인생이었고 내 몸속의 일부였던 건데 내가 그때 실수로 잠깐 만난 거지 그 사람 떨어져 나갔으니까 난 잘 살겠지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끊기지 않는 이 천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덜 사랑하는 게 목표예요. 사춘기 엄마는. 이거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들이 들어도 저도 지금 확 울컥했는데 덜 사랑하는 게 목표다. 아마 사춘기 때 사모님하고 전화만 해도 사모님이 계속 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다 됐죠. 애 때문에 맞아요. 결정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몇 년이 그냥 애의 그 추에 따라서 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저도 그랬어요. 그거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쟤를 좀 덜 사랑하고 이 많은 사랑이 약간 쟤한테도 해가 되고 나한테는 더 해가 되니까 좋은 사랑을 위해서 좀 덜 사랑하자. 연애도 그렇게 돼야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덜 사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책을 쓴 거죠. 지금 말씀 너무 이 아이를 덜 사랑하기 말고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조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케이스 너무너무 예. 많죠.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긴 한데요. 근데 애들만 제가 좀 나쁘게 보는 것 같은데 엄마들 중에서 애 사춘기를 유발하는 엄마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엄마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엄마가 더 기대를 하게 돼요. 공부할 싹수가 있는데 싶으면 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외 선생님이 애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서 귀를 대고 듣고 있어요. 애가 선생님한테 말을 또박또박 대답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영어 문법 숙제를 내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자, 영어 문법 숙제 풀어 하고서는 이제 엄마가 1시간 반 동안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푼 문제 숫자를 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1시간 반 동안 60문제 풀었는데 선생님 원래 평균적으로 몇 문제 풀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오셨어요. 학습 선생님 오셨는데 애가 이번 주 숙제를 안 해. 숙제했니? 하고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애가 숙제 깜빡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고 뒤돌아서서 귀싸대기를 때려버리는 엄마도 있어요. 다 싫어. 다 싫어죠. 옷 찢는 엄마는 뭐 너무 많고 어떤 애가 저한테 이제 아는 동네인데 저희 엄마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다 찢겨서 왔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집어 꺼내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다 이제 목이 다. 너 이 집 살지 마라. 너 내 새끼 아니다. 왜? 학원 숙제 다 안 했다. 나가라.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책을 쓰시려고 했던 마음에서 이 책을 오랫동안 쓰셨다고 했는데 네. 쓰시면서 또 막 새롭게 알게 된 거, 새롭게 아니면 느끼신 거 이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새롭게 느낀 거 우리 아빠가 그래도 나한테 잘했구나. 그 대한민국에서 아빠와 딸의 관계는 참 멀고도 낯선 관계인 것 같아요. 가깝고도 낯선 관계인 것 같아요. 아빠 고맙고 아빠 좋고 그렇긴 한데 뭔가 살갑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조금 엄마한테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티가 나게 아버지가 저한테 잘했어요. 말도 많이 걸으려고 했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말 거는 게. 귀찮아 죽겠는데 왜 말을 거냐고요. 그리고 이해도 못하는데 왜 자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냐고. 나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는 10대 이제 생리를 시작하는 이제 여고생인데. 아니 40, 50대 아저씨하고 내가 뭐 같이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둘이 또 할 수 있는 게.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와서 자꾸 말 걸고 자꾸 챙기고 그게 티가 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약자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아버지는 약하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함부로 했어요. 그거를 지금 다 돌려받는 것 같아서 요즘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아버님이 시인이시잖아요. 나태주 시인이신데 좀 더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세요, 아버님과? 사춘기 때요? 네. 제 사춘기 때 저는 근데 워낙에 좀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바르고 그랬어서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질문으로 좀 돌아와서 사춘기 아이한테 뭐 교수님의 아이든 아니면 다른 아이든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어떤 무섭고 가슴에 팍 박히는 잔인한 말이 어떤 거였을까요? 다른 엄마 피셜로는 나를 왜 낳았어? 나를 왜 낳았어? 낳지 말지 그랬어. 그런 말 듣는 부모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럴 거면 왜 낳았어?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팠던 거고 제가 랭킹으로 한다면 제가 들었던 거는
엄마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엄마는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해. 아이가 자기 뭐 힘들다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SOS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저를 되게 한심한 눈으로 보더니 내가 그걸 몰라서 말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라고 제가 자꾸 그렇게 뭐라고 죄송한데 공대 남자친구라고 해봐요. 근데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김 부장이 나한테 너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변박 줘서 나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공대 남자친구가 내가 그러면 그 녀석 컴퓨터를 해킹해서 그 녀석 업무 자료를 모두 없애서 그 녀석한테 보복을 해주겠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고 힘들었구나. 진짜 김 부장 왜 그러냐. 야 너 힘들었으니까 이번에 내가 티라미수 사줄게. 가서 먹자. 먹고 얘기하고 풀자.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이걸 망설인다고? 네, 저도 좀 특이한 사람이어가지고. 어머 이걸 망설인다고? 놀랍다. 해킹 쪽인가 봐. 저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어머 미쳤나 봐. 어떡해. 영화 나와요. 치밀하게 하자 뭐 이렇게. 어머 치밀하게 하자? 위험한 분이야. 채널 운영하는 거 술을 줄이세요. 너무 과로하고 계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기보다는 힘들었구나. 나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들어줘야 되는데 저희 딸이 이제 약간 이런 거를 저한테 와서 풀기 시작했어요. 아, 같은 반에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막 해서 걔가 내 자리에다가 뭐 쓰레기 같은 거 남겨놓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가 솔루션을 제시를 할 게 아니라 같이 걔를 욕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솔루션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너도 똑같이 해 라든지 그러지 말고 너는 다른 친구랑 놀면 되지. 누구 친구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과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 걔는 원했던 게 사실은 그런 이상한 여자가 있네 하면서 같이 욕을 해주는 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엄마는 엄마 내가 배가 아파.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 개의 약이 싹싹싹싹 스쳐가면서 지금은 아랫배니까 스땡땡을 먹여야 하고 위가 아파? 그러면 지금은 배 땡땡을 먹여야 된다. 약간 이게 돌거든요. 자꾸 솔루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반성을 했죠. 내가 남친한테 바랬던 거는 그냥 공감이었는데 요즘 애들 이상하다. 막 이렇게 공감을 바랬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되고 그때 왜 그런 반응을 못했어?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왔었어야지. 이런 거. 제가 완전히 그랬는데. 정말요? 네, 딸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는구나, 안 했구나, 아빠한테. 그게 아빠들은 대부분 솔루션을 제시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너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면 그때 너가 걔한테 반박을 했어야지. 바로 이 지적해갖고 증거를 남겼어야지.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 거를 전혀 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솔루션 플러스 네가 그렇게 느꼈지만 그 아이는 너한테 그런 안 식으로 했을 하지 거야. 않았을 거야. 어머나 세상에. 당장 헤어져. 남친이랑 당장 헤어져. 그랬네. 어떻게 김 부장을 두둔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구나. 김 부장이 인품이 훌륭하신 거의 성형급이라고 해도 그때 김 부장은 나쁜 새끼라고 해줘야 돼요. 너네 그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너한테 그런 얘기 하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저희 아이가 둘째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데 수행평가 자료를 프린트를 한 거를 학교에 가서 안 가져온 걸 알게 됐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죄예요. 지가 안 가져가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거기다가 네가 잘 챙겼어야지. 네 수행이잖아. 엄마가 프린트 해줬으면 됐지. 어디까지 해줘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첫째였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 그렇구나. 어쩌니. 잘 극복하면 좋겠다. 수행 이번에 미뤄지면 좋겠다.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제 아내를 제가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어머, 아버님 잠깐 나하고 얘기를 깊이 하셔야겠다. 제 딴에는 아이한테
어른의 얘기를 해준 거죠. 어른의 논리적인. 그거는 챗GPT도 해주겠다. 요즘은 그래서 저한테 상담 안 하고 챗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하게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특히 선생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일을 하니까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뭐가 있잖아요. 이 체제로 가면 해결이 되고 A안이 안 되면 B안으로 간다. 심지어 C안까지 보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애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명제가 돌아가요. 아, 이거 지금 뭔가 문제 상황이구나. 그러면 띠리릭 1안, 띠리릭 2안, 여기에 붙일 첨안, 3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얘기해 줬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좋아요. 어머. 솔루션을 어느 경우에 우리 딸내미 그렇게 해놓고서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무 답변도 안 해? 그러면 이모티콘. 어머. 어떡하지? 막 이렇게 감탄사. 왜냐면 무슨 말을 했다가 이번에 또 무슨 정을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오답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딸내미가 엄마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어 하고 뿅 가버려요. 또 얘기하면은 이 음식을 원한 게 아니었어 뿅 가버려요. 와,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뭐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건 좀 내가 잘한 건가? 얼마 전에 아이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밤늦게. 아빠 지금 와줄 수 있냐? 변기가 막혔다. 근데 제가 아빠의 파워를 보여줘야죠. 예전 그때. 같았으면 야, 그거 다음날 관리실에다가 네가 못하게 관리실에 문의하던가 아니면 서운해.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나 잘했나 좀 이거? 애공 변기가 막혔구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빠가 수업 끝나고 빨리 갈게. 너무 좋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잘한 건가요? 잘한 거예요. 지금 하신 것 중에서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을 리피트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지금 2개 다 했는데 내가 급동 싸려고 했는데 2개 다 막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어머나 힘들었구나. 마지막 말 한번 리피트하는 거 지금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혼자 자취하고 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연락 와서 저도 모르게 절대 제 후배는 알겠지만 제 카톡 스타일 문자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애공, 이응 이런 거 절대 안 하시는 거죠. 애공 이런 스타일 절대 아닌데 질색팔색인 거죠. 너무 오랜만에 연락 왔는데 뭐 아빠 잘 지내도 아니고 아빠 변기 막혔는데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 카톡이 뭐 안부 문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애공 변기가 막혔구나. 아빠가 빨리 갈게. 100점짜리.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보시는 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네. 그게 뭐 정답인가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좋은 방법인 거죠. 좋은 방법인 거죠. 저희 애가 교복이 너무 입기가 싫대요. 근데 교복 주간이 있거든요. 한 달 내내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교복도 그 메인 교복 이렇게 쫙 풀먹여서 이렇게 다린 교복을 딱 와이셔츠, 블라우스 이렇게 다 입어야 되는데 얘는 생활복을 입고 싶은 거죠. 편한 거. 근데 절대 못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한테 교복 어떻게 좀 안 입게 해줘, 안 입게 해줘요. 그러면은 저 진지하게 고민했거든요. 교장선생님한테 면담을 갈까? 이걸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서 가서 피켓 시위라도 할까?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내가 큰맘 먹고 그랬더니 미쳤냐고, 학교를 왜 오냐고. 그래서 내가 너가 교복 너무 입기 싫고 생활복 입고 싶다며, 한 주라도 줄여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엄마가 교장선생님 만나보려고 그랬더니 창피하게 어디 학교를 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느낀 거는 아이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을 같이 오게 해줬어야 돼. 그놈 학기 이상한 학교다. 아유, 좀만 버티자. 생활복 엄마가 빨아놨어. 아유, 그놈의 교복 막 이렇게 했었어야 돼. 아이한테 뭔가 이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조차도 아이가 싫어할 것 같아서 못 해줬던 그런 말들,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춘기 아이들은 2가지로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과잉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만 나중에 내가 맘만 먹으면 요즘 애들 말로는, 표현으로는 쌉가능 하다고 하는, 특히 남학생들의 어떤 그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반대로는 과도한 뭔가 자신감 결여.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 할 거야. 세상은 너무 흉흉하고 너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른 세상이야.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약간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잉 자신감도 결과적으로는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과소한 자신감도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을 똑바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점이 흐려져서 왔다 갔다 하는, 처음 렌즈를 맞출 때 우리가 초점 아저씨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너무 잘 과하게 잘 보고, 어떤 아이는 자신이 너무 흐리게 보이고, 약간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은 너 자신이고, 너가 무슨 미친 짓을 하든 결국에 내가 너한테 화를 내든 화를 내지 않든, 무관심해 보이든 무관심해 보이지 않든, 나는 네가 뭔 짓을 해도 네 편이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지를 않아서 저는 여러 가지에 기댔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그 3시간짜리 자녀를 위한 기도 같은 거 있어요.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시, 이렇게 3시간 동안 계속 세뇌를 내가 당하자.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금강경도 보고, 성현들은 어떻게 했을까? 별 그런 걸 했는데, 짧고 기억 잘 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 몇 개의 시를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남자들한테 해주면 남자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여자애들한테 들려주면 오글거리다고 할 거예요. 근데 자주 들려주면 여자애들 마음속에 스며들 거예요. 나 눈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태주 시인이 쓴 딸이라는 시거든요. 딱 3줄짜리예요. 나태주, 딸.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너보다 더 예쁜 꽃을 본 일이 없단다. 끝이에요.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너보다 더 예쁜 꽃을 본 일이 없단다. 제가 너무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이 시를 이렇게 그림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에 누군가 한 명은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은 본 적이 없대. 그렇게. 그리고 애들이 상대적 가치에 너무 익숙해요. 상대적 가치.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너가 시간당 4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되든, 네가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사람이 되든, 세상에서 너는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거를 애가 아는 애는 좀 사춘기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가 본인을 너무 평가절하하더라고요. 본인을. 그러니까 얘도 좀 똘똘한 애였거든요. 똘똘한 애들은 자의식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요. 쟤에 비해서 나는, 쟤에 비해서 나는. 근데 오히려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친구가 되길 바랬는데, 얘가 비교를 해서 빨리 상황을 파악을 하더니 쫄더라고요. 엄마, 나는 우리 집으로 보면 자산으로 봐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그렇게 삐댈 데가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엄마 아빠 버는 게 다고, 엄마 아빠 노후도 그렇고, 결국 엄마 가진 거 명예밖에 없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 나 유학도 못 보내주잖아. 이렇게 바로 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되게, 나는 인스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이미 조금 늦었구나. 내가 저기로 못 가는구나. 라는 걸 너무 빨리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너는 절대적으로 아주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엄마 내가 대학 못 가면 엄마 나한테 실망할 거지. 약간 이런 것도 물어봤었거든요. 엄마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봤으니까 내가 쓴 거는 안 봤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글 쓴 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런 거를 보면 제가 그래서 얘가 스스로 좀 먹고 있었구나. 그게 사춘기 때 사춘기를 좀 길게 지나게 된 원인이구나. 그래서 너는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엄마 말 믿지. 너는 나한테는 절대적인 우주 같은 존재야.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가 8등급이든 15등급이든 난 널 사랑해. 대학을 못 가도 사랑해. 엄마 내가 대학 못 가면 사람들한테 창피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대학 잘 갔는지 안 갔는지 나한테 계속 그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 나는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안 만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기에 저 여자는 무슨 사춘기 갖고 저렇게 유난이야 싶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가 몇 년 동안 그러면 이거는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이란 전쟁 하나도 안 궁금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안 궁금해요. 내 새끼가 지금 사춘기 해갖고 애가 힘들어하고 막 뭔가 이상해졌고 막 집안이 분위기가 쑥대밭이 되고 애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고 그럼 나는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그게 나한테는 정말 절대 과제거든요. 그거를 나 힘들어요. 사춘기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유난 떤다. 너만 사춘기냐. 사춘기 중2병은 누구나 다 오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난 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책을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춘기 즈음이거나 사춘기가 곧 올 것 같거나 그런 아버님들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님이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엄마의 목소리가 있어요. 지금 딱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빠의 역할 아니면 아빠가 이 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선생님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남편들이 많이 하는 게 회피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간 엄마를 비난을 하거든요. 최악의 워딩은 당신 닮아 그렇다. 집에서 뭐 했어? 당신이 이러니까 애가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3종 세트 최악이에요. 1, 2번은 아닌데 3번은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가 애 예민하게 키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 자리 마른 자리 애 똥오줌 대변 소변 그 기저귀 그 세월을 내가 다 했는데 그 공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은 우선 최전선의 전사는 아니에요. 남편은. 그리고 아빠가 나서면요. 싸움이 커져요. 그래서 아빠는 약간 산소통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환풍기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이제 우선 엄마부터 따라 들어가서 조금 도닥여 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당신의 노고를 나는 안다. 저는 남편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내가 자식한테 올인하고 사랑을 퍼부었던 그 모든 시간의 데이터베이스. 당신은 아카이브다. 아카이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내가 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그럼 안다.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은 알지? 그럼 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충신도 자기 왕한테 목숨도 바친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아이인데 아이가 안 알아줘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그러면 내가 온 지구로부터 배척당하는 느낌이에요.
쟤는 내 우주였고. 그러면 얘한테 쫓김을 당했으니까 평상시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 남편을 뒤적거리게 돼요. 이렇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닭 불러와서 꽁이 날 싫어해. 닭아 그래도 너는 알지 꽁하고 나하고 우리 긴밀한 관계였던 걸 닭아 얘기해봐. 그럼 닭이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음유 시인의 서사시를 듣고 있으면 좀 치유가 돼요. 그렇지 우리는 사랑했었지 이렇게. 애들이 엄마를 좀 무시해요. 사춘기 되면 저는 나름 그래도 유튜브도 나오고 유퀴즈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를 완전 무시해요, 애들이. 아빠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무시하니까 되게 집에서 뭐랄까 어쩐 구박받는 그 콩쥐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무시를 안 해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나보고 엄마 뚱뚱해 못생겼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랑이 텔레비를 보다가 아들 네 엄마 젊을 때 엄청 이뻤다 이렇게 한마디 해줘요. 그럼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그렇게 막 살갑게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사춘기 때 고맙더라고요. 이 늙은 남편 일망적 쓰임이 있구나. 그리고 저하고 애들하고는 감정이 막 이렇게 기복이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편이 항상 그 표준 모드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마음은 안 그렇대요. 근데 항상 같은 소파의 자리에서 항상 같은 자세로 항상 같은 리모컨 자세로 이렇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항상성이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나한테 너무 뭐 하고 그러면은 눈치 봐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해. 그러면 항상 거기에 계시는 그 부처님 같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짜파게티라도 하나 끓여달라는 등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러면 하고서 이제 끓여주고. 그리고 약간 중간에 툭 던지는 말 지나가다 네 엄마도 힘들다. 혹은 이제 나 없을 때 이제 애가 뭐 하고 있는데 지나가더만 네 엄마 몸살이다 막 이런 거 툭툭 던져주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애가 갑자기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당신 몸살이라고 했어. 그런데 지나가는 네 엄마 몸살 났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과도하게 혹은 자주 많이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막 앞에서 이렇게 막 격전이 일어나고 있으면 뒤에 대장군처럼 이렇게 약간 보고 있다가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면 자 워워라고 한다든지 당신 수고했어 고생했어 당신 오늘 힘들었지 약간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저를 찢어내서 방에만 있으면 제가 약간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켜준다던가. 제 아는 친한 언니 중에 한 분은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50대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시간이 자기가 이제 애하고 싸우고 했을 때 옛날 바쁘고 막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막 그럴 때는 연락도 못하고 본인 혼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남편분이 집에서 근무를 안 하시거나 재택근무 하시는 시간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데리고 가고 머핀하고 커피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너무 울고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카페 사장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티슈를 많이 써서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거기서 그 대신 자기가 많이 팔아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말 안 하고 응 하면서 계속 들어주기만 한대요. 어떻게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온도 변화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막 둘이 막 진짜 모녀지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하다가 그렇죠. 모녀지간이 맞나 그러다 또 갑자기 또 깔깔댈 때도 그렇죠. 있고. 예, 그렇죠. 그 우리 신랑 남편 얘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를 애시당초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들 사이에는 지금 따님이라 그래요. 아빠 낄 자리 없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런 거 아세요? 엄마한테 쿠션 넣어서 뭔가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바로 하지 않고 여보 지연이 며칠 날 온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도 되는 거 단톡방에 했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엄마를 통해서 항상 와이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아빠는 약간 어려우니까 엄마는 더 친밀하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작가님이 아는 착한 사춘기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 네, 이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저런 사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았던 애는 자기가 너무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했대요. 방황을 해서 이 방황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한 여학생은 시집을 읽었대요. 시집. 문지 시집을 읽었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가 봐도 이게 무슨 소리고 할 수도 있는 그 문지 시집을 도서관 가서 그냥 순서대로 읽었대요. 자기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두 번째 남자애는 뭔가 이유 없이 화가 나는데 화가 날 때마다 나가서 농구를 했대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례예요. 그거는 엄마가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애한테 제3의 눈이 빨리 달린 거죠. 저도 제 새끼 잘 키웠어요. 근데 사춘기 5년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저는 그리고 걱정을 엄마들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상상의 나라를 특히 여자들이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포와 불안은 상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계속 상상을 해요. 얘 이러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래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별 상상을 다 하거든요. 저는 아들 군대 가서 수류탄 던지는 상상까지 해요. 맨 앞에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막 이런 상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 이제 엄마가 힘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덜 하기 위해서는 쿨한 아빠의 그런 제지? 그건 과해. 지금 당신 좀 과하게 갔어. 당신 지금 또 걱정 발동 걸린 거야. 우리만 생각하자. 우리만 생각하자. 남편이 해준 말 중에 정말 좋았던 게 우리만 생각하자. 당신 노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오래 살게. 우리만 생각하자.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자꾸 자식 농사를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춘기 때는. 근데 남편이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노년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니까 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라고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책 쓰시면서 어떤 이들에게 이 책이 닿았으면 하시는지. 우리 애만 이상해? 우리 집만 이래? 나만 이상해? 나만 폭망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더 괴로워요. 그 외로움과 절망의 수치가 급격도로 높아지거든요. 저는 그럴 때 좋은 단톡방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또 이런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나 환장할 것 같아 라고 보내면 언니 그 미친 짓은 미친 짓도 아니에요. 우리 집 아들은 지금 3시간째 게임 중입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격전을 치르러 내가 결연히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줄어들어요. 저 집에도 그렇구나. 중학교 1학년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언니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막 이런 얘기도 서로 해요. 우리에겐 그래도 내일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거리나 걱정합시다. 파전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훨씬 더 유쾌해지거든요. 옛날에는 아이를 동네에서 같이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다 결정해야 되고 내가 다 투자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심지어 아이의 성패가 아이의 성공 여부가 성적으로만 결정되고 학벌로만 결정되고 그게 마치 엄마의 훈장이나 트로피처럼 여겨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누구의 삼남매를 훌륭히 키워내신 더 훌륭한 어머님 이런 타이틀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나는 훌륭한 어머님이 아니어서 우리 애를 하버드를 못 보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누가 멋대로 그렇게 하래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안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자녀는 DNA 영향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일종의 뽑기 운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 DNA의 수많은 조합 중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의 개별자의 뭔가를 타고난 건데 왜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엄마의 잘못과 잘함으로 평가를 돼야 되는가.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여자는 애들 수행을 끝장나게 잘 도와주겠지. 저 여자는 애들 시험 공부할 때 옆에서 공부 다 알려주겠지. 절대 안 그래요. 저 여자는 애들 잘 키울 거야. 저한테 대놓고 그래요. 선생님네 애들은 뭐 당연히 서울대 가지 않겠어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관악산은 가도 서울대 못 갈걸요? 그래서 그게 엄마 잘못 아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병들죠? 그러면 애들도 따라 병들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사회도 병들걸요? 우리 그런 거 상관없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살자. 자식을 잘 사랑해보자. 나는 정말 잘 사랑하고 싶어요. 내 인생도 나도 내 자식도. 그래서 클럽에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뭐 선생님의 아이 말고 이제 혹시라도 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굳이 클릭을 해서 볼지도 모르는 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글로 대신 읽어도 돼요?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춘기 애들한테 하는 말 하나 네. 하고 학부모님한테 하는 말 하나 하고 네. 부모님한테 하는 말 하나 각각 하나씩 할게요. 네. 사춘기 아이한테는 네가 어디서 어떤 미친 짓을 하건 어떤 좋은 일을 하건 넌 끝끝내 잘 살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거는 너희 엄마가 인생을 걸고 보장해 줄 거야. 그걸 믿어. 너하고 엄마는 반드시 함께 행복해질 거야. 태어난 게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믿어라. 그 다음에 엄마들한테는 오늘 사춘기 아이 때문에 미치고 펄쩍 뛸 것 같이 힘들었어도 우리한테는 단 하나의 대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업. 오늘 얘하고 싸우든 내일 얘하고 화해를 하든 이 대업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가야 됩니다. 자, 이미륵 작가가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에요. 아가, 너는 나에게 정말 많은 기쁨을 주었다. 자, 얘야, 이제 네 길을 가거라. 이 말 하실 수 있는 날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날까지 건강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춘기 엄마가 이 고단한 시절을 무사히 넘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끝끝내 해줘야 되기 때문에.